미니 토트백 뜨는 법 설명드려 볼게요. 얘도 봉지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밑바닥에 폭이 없어요. 그냥 사슬코를 저는 이제 36호 잡았거든요. 이 가로폭이 약 24cm 정도 되는데 36호 잡아서 이렇게 겉면 무늬 한 단 뜨고 여기서 빼뜨기라는 걸 한 다음에 뒤집어서 뒤로 이렇게 거꾸로 한 바퀴 또 뜨고 빼뜨기 하고 다시 겉면으로 해당되는 무늬 뜨기 하고 빼뜨기 하고 뒤로 백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무늬를 뜨셔야 이런 헤링본의 비스듬히 하는 게 각이 이렇게 기울어지기가 오른쪽으로 기우느냐 왼쪽으로 기우느냐 약간 다르죠. 이게 두 단의 무늬가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헤링본 무늬 뜨기라고 하는 모양을 뜰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에 사슬코부터 잡을 건데요. 저는 이 실은 여러 가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하셔서 동영상은 깨끗한 페브리안으로 시범뜨기 해 볼게요. 처음에 사슬코 이렇게 잡죠. 폭은 일단 제가 10코만 시범으로 떠 볼게요. 안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바늘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서 트위스트 된 데를 잡고 감아서 뺀 다음에 매듭인지 쳤죠. 지금부터 사슬코 느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코만 잡았어요. 실제로는 저는 이제 36코 잡았는데요. 가지고 계신 실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폭에 원하는 가방 사이즈에 따라서 코수는 좀 조절해 보세요. 이제 단높이에 해당되는 사슬코 하나 올리시고 이제 사슬코 기둥코 말고 두 번째 체인코에다 바늘 머리를 집어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셔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첫 코는 짧은뜨기 할 건데 이 두 줄을 그냥 감아서 빼면 짧은뜨기인데 그렇게 할 건데요. 조금 길쭉히 빼주면서 짧은뜨기를 할게요. 조금 실 길이를 빼준 것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코부터는 이 쭉 빼준 이쪽 코 있죠. 왼쪽에 있는 두 개 이렇게 보일 텐데 얘를 바늘에 이렇게 걸어요. 걸고 그 다음 체인 코에 똑같이 바늘을 집어넣어서 쭉 길이를 빼주면 3개죠. 제가 원래 있던 거 지금 그 전 짧은뜨기 코에 걸고 했잖아요. 지금 가져온 거를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3줄을 엄지를 밑에 딱 잡고 감아서 빼오는 거예요. 헤링본 무늬 첫 번째 단 겉면에 해당되는 무늬뜨기예요. 여기 걸고 그 다음 코 체인 코에 넣어서 쭉 앞에 머리를 좀 일부러 들어주세요. 그래야 빗살 무늬가 누이면서 시원시원하게 모양이 더 예쁘거든요. 헤링본 무늬뜨기는 쭉쭉 빼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런 부드러운 실일 경우에는 잘 되지만요. 또 3줄 한꺼번에 감아서 빼고 다시요.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쭉 길이를 빼준 다음에 3줄을 감아서 같이 빼기.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쭉 같이 빼기.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쭉 같이 빼기.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쭉 같이 빼기. 걸고 쭉 그쵸. 1, 2, 3의 키 높이가 이 정도 차이 나게끔 앞에를 머리를 들어주세요. 걸고 쭉 걸고 쭉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떴어요. 보면 맨 위에 체인 코 밑에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보이죠. 저희가 코를 걸고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그 걸은 코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는 약간 기둥에 해당되는 옆에 사슬 처음에 했던 거. 한 코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부터 헤링본 무늬의 첫 번째 코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수로는 9코 정도 하나 준 것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얘가 봉지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헤링본 무늬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양쪽 옆에 사이드에는 여기 코수를 5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코너에는 둥그스름하게
각이 이렇게 지도록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코스를 일부러 많이 넣어줬거든요. 이건 하시는 분에 따라 약간 디자인 하시는 분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저는 여기 마지막 코에 5번의 헤링본 무늬뜨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짧은뜨기로 이렇게 코너 도울 때 마지막 코에는 3코의 짧은뜨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방 같은 거, 클러치 같은 거,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 뜰 때. 얘는 헤링본 무늬뜨기 저는 일부러 더 많이 했어요. 해볼게요. 제가 지금 하나 있죠. 걸고 같은 구멍에 2번째 헤링본 무늬 또 걸고 같은 곳에 셋 걸고 넷 걸고 5. 그러면 옆선이 동그랗게 이렇게 채워지면서 넘어가죠. 자연스럽게 밑바닥으로 돌려지죠. 얘가 이렇게 나중에 옆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밑바닥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구멍 보이죠? 여기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빗살 요거에 한 줄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위에서 사슬코에 한 줄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2줄을 같이 이렇게 X자로 된 것처럼 돼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2줄을 들어 올려서 짧은뜨기 그 코를 할게요. 또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쭉 헤링본 무늬뜨기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쭉 걸고 이때 이렇게 한 줄 말고 여기 한 줄 말고 요 밑에 있는 것까지 2줄을 같이 들어 올려서 쭉 걸어 올려서 이렇게 밑바닥의 부분도 위에 해당되는 것만큼 코코마다 무늬뜨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꼭지점 맨 마지막 코에 5개의 무늬뜨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5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하나 했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를 하고 갔죠. 그러니까 3코만 더 여기 같은 구멍에 하면 이 반대쪽 여기처럼 5개의 무늬뜨기를 한 거거든요. 3코 더 할게요. 걸어서 같은 구멍에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타원형처럼 되는 한 단의 무늬띠가 된 거예요. 얘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파우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무늬 완성이거든요. 두 번째 무늬 하기 전에 여기 빼뜨기라는 걸 하고 갈 거예요. 빼뜨기. 여기 첫 번째 처음에 우리 아까 이게 두 번째 코인데요. 이게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거고 이 코가 그 헤링본 무늬뜨기 첫 번째 무늬, 그러니까 두 번째 코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딱 보이는 이 코에다 빼뜨기를 할 거예요. 빼뜨기라는 거는 우리 보통 그냥 빼뜨기는 여기 넣어서 실을 쫙 빼주는 게 빼뜨기인데 헤링본 무늬뜨기는 얘를 걸고 빼뜨기를 해요. 똑같이 걸고 처음 보이는 이 체인 코에다가 넣어서 실을 이렇게 끝까지 해오는 게 헤링본 무늬뜨기 빼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코스 체인 한번 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26개. 보면 위아래 10개였죠. 근데 맨 마지막 코에 5코씩 넣는데 거기에 위아래 하나씩을 10코에 해당되는 거니까 3개씩 더 들어가서 26개라고 체인 코는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빼뜨기 코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단코링을 표시해 두고 가면 그 다음 단 뜰 때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도 잘 해도 이게 빼뜨기 이거 단코를 꼭 표시하거든요. 어디다 표시하느냐? 제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아까 이 코에다가 지금 여기 빼뜨기 했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빼뜨기 한 부분. 요거 걸고 이 코에다 빼뜨기 했죠. 이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코.
여기다가 단코링을 표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빼뜨기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첫 번째 단 완성이에요. 두 번째 단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다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방향 돌아왔는데 우린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또 돌릴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 단 무늬예요. 그럼 편물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사슬코를 하나 단높이 올리셔야죠. 올려놓고 첫 번째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인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걸고 헤링보 무늬뜨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슬코 올렸어요. 이렇게 두 번째 무늬는 얘가 뒤쪽이고 얘가 겉면 무늬라 헤링보 무늬뜨기는 뒷면을 보고 뜨게 돼요. 뒷면에 이게 지금 제가 사슬코 체인 올린 거고 이게 두 번째 체인 사슬코거든요. 첫 번째 코. 얘 바늘을 뒤에서 찔르셔야 돼요. 뒤에서 찔러서 실을 그 대신 뒤로 이렇게 돌려서 꺾어야죠. 뒤로. 이렇게 하고 감아서 빼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빼준 다음에 있는 힘껏 빼주고 감아서 빼오는 거가 첫 번째 짧은뜨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럼 여기 보면 이게 바늘 걸려있는 거 밑에 코가 첫 번째 코 지금 짧은뜨기 한 거죠. 여기에다가 또 단코링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코부터 떠볼게요. 뒷방향을 뒤집어서 아예 손목을 꺼 이렇게 뒤집어 뒤에서 얘를 걸고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이 코 얘를 걸고 그 다음 체인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요. 실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손목 스냅을 완전 돌려서 뒤로 확 꺾어서 쭉 빼준 다음에 세 개를 한꺼번에 빼는 거죠. 다시 뒤집어서 뒤에서 얘를 걸고 그 다음 체인에 넣어서 앞에서 실을 갖고 와서 뒤로 싹 돌려 뺀 다음에 감아서 빼는 거. 다시 해볼게요. 걸고 그 다음 체인에 넣어서 실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하고 또 뒤를 쳐다보고 넣어서 싹 다시 뒤에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이렇게 느낌 아시겠죠? 걸고 뒤에서 찌르셔야 돼요. 손목 스냅을 꺾어서 뒤로 바늘이 한 바퀴 돌아가죠. 걸고 뒤에 넣어서 이렇게 그럼 이게 다시 역방향으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제가 이 단코링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첫 번째 여기 코에다 걸었던 거기 코인데 이 단코링 표시는 직전 코까지 이 무늬뜨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뒤에서 바늘 넣어서 이렇게 저기 끝까지 가볼게요. 이 코너는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코너는 지금 코 체인 보이는 대로 그냥 곡선처럼 꺾여 있다 뿐이지 그냥 하나하나씩 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코너라고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단 뜰 때만 거기 이제 첫 단을 만들어 놓느라고 그런 거죠. 지금 두 번째 단부터 이 코 체인 코에 하나씩 코라고 생각하고 무늬뜨기를 여기까지 단코링 걸린 직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제가 지금 단코링 이게 걸려있는 코고 이 직전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뒤쪽에 해당되는 무늬 마지막 코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빼뜨기라는 걸 해서 한 단을 마무리를 지어야죠. 빼뜨기를 어디다 해요?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데. 여기에다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 표시링은 이거 직전 코까지만 뜨세요 라고 해석하기 위한 단코링을 걸어 놓은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이거 인지했으니까 얘는 빼도 돼요. 근데 얘는 빼지 마세요. 어차피 그 다음 단에 얘를 또 표시해야 되거든요. 일단 빼뜨기부터 해볼게요. 뒤에 무늬를 지금 해왔으니까 빼뜨기 자체도 뒤에 있는 실을 걸어 놓고 뒤에서 바늘을 찔러요. 뒷면에서 단코링 빼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제껴놓고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빼뜨기 자체도 뒷면에서 해요. 그렇게 하고 실을 감아서 끌고 뒤에까지 이렇게 두 번째 단 뜨고 빼뜨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단코링 빼 두시고 여기에다 걸어서 지금 빼뜨기 했어요. 첫 번째 이거는 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제가 겉면에 해당되는 무늬뜨기를 할 때 이 코 직전까지만 뜨세요 라는 표시링으로 다시 쓰이게 되거든요. 첫 번째 코가 다시 마지막 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빼지 말고 뒤집었어요. 단 높이 세우셔야죠. 사슬 올리고 첫 번째 바로 보이는 여기 이게 사실 그 밑에 바로 전단에서 빼뜨기해서 생긴 코거든요. 이 코를 첫 번째로 다시 생각해서 이 코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쭉 빼서 짧은뜨기를 하죠. 하고 나서 생긴 코에다가 단코링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바퀴 와서 나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실을 걸어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표시해 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반복이에요. 벌써 이렇게 주머니 형태의 모양이 나왔죠. 여기에 이제 1번에 해당되는 무늬 첫 번째 짧은뜨기 한 거를 걸고 두 번째 체인에 넣어서 쭉 세 줄 한꺼번에 빼는 겉면에 해당되는 무늬 하는 거예요. 걸고 쭉 걸고 쭉 걸고 이렇게 해서 겉면에 해당되는 무늬를 또 한 바퀴 어디까지 해요? 계속 이렇게 타고 가서 해서 제가 지금 단코링 걸어놓은 직전 코까지만 이 무늬뜨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무늬가 빗살이 이렇게 비스듬히 엇갈리면서 나오죠. 이래서 헤링본 무늬뜨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여기까지 직전까지 하고 빼뜨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단 또 단코링 걸리기 여기가 걸려 있죠. 그럼 마지막 이 직전 코까지가 무늬뜨기 하면 되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인지했으면 얘는 빼셔도 되고요. 이 코에다가 빼뜨기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단에 다시 이게 방금 여기까지 하세요 라고 표시링의 위치니까요. 걸고 어떻게 해요? 겉면에서는 우리 걸고 이렇게 짧은뜨기 한 것처럼 빼뜨기도 이걸 걸고 이 표시했던 첫 번째 코에다 넣어서 빼뜨기 쭉 끝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뒤집어서 다시 두 번째 단 뒷면 무늬 떠야죠. 그럼 편물을 뒤집어서 기둥 세우고 두 번째 뒷면의 무늬는 뭐에 해당돼요? 바늘을 뒤에서 찔러 넣어서 뒤에 무늬를 떠야죠. 뒤로 넣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체인, 사슬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코, 그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뒤에서 찔러야죠. 뒤에서 앞으로 실을 뒤로 꺾어서 빼와서 쭉 빼준 다음에 감아서 빼면 이게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한 거예요. 여기에 잽싸게 또 단코링을 걸어 놓고 가면 그죠? 한 바퀴 왔을 때 이 코에다 빼뜨기를 하는 위치가 되는 거고 이 방금 빼지 않았던 이 코는
지금 무늬뜨기를 할 때 이 걸린 코 직전까지만 무늬뜨기를 하세요 라는 표시링이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개를 걸고 가시면서 하면 전혀 헷갈림이 없어요. 그러면 또 뒤에 이제 뒤에 무늬 걸고 그 다음 코 사슬코에다 넣어서 뒤로 실을 쭉 돌리면서 빼서 세 개를 한꺼번에 빼는 거. 뒤에 줄 넣어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두 번째 해당되는 뒷면 무늬예요. 이렇게 또 저기까지 한 바퀴 돌려오는 거죠. 이 무늬뜨기 되게 재밌어요. 해보시면 덜 지루하시고, 짧은뜨기로 가방을 막 뜨는 것보다 패턴이 크게 나와서 좀 조금 굵은 실로 하셔야 이게 헤링본 무늬뜨기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금방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손목이 좀 아프긴 해요. 이게 막 쭉쭉 빼줘야 되고 이렇게 꺾어야 되고 막 이래서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또 이쪽으로 한 바퀴 또 와볼게요. 이렇게 또 단코링이 걸려 있는 바로 직전 코까지 무늬뜨기를 이렇게 뒷면에 해당되는 무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빼뜨기 해야지. 어디에요? 처음에 우리 짧은뜨기 하고 걸어놨던 이 위치가 빼뜨기 해야 되는 위치니까 얘는 이제 표시, 이거 직전까지만 뜨세요 라고 표시해 놓은 거고요. 얘는 빼도 되는데 얘는 빼지 말고 빼뜨기 걸고 뒤에서 했으니까 뒤에서 찌르죠. 이 코 단코링 빼지 말고 뒤로 이렇게 찔러서, 불편하면 잠깐 뺐다가 다시 끼셔도 돼요. 넣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쫙 빼오면 두 번째 단, 또 이제 네 단째까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늬뜨기 이렇게 보이시죠? 헤링본 무늬뜨기요. 앞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다시 이제 기둥 겉면 보고 다시 사슬코 올리고 이제 겉면 무늬를 하면 되는데, 보시면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줄 라인이 보여요. 그죠? 줄 라인이 줄 라인이 생기는 게 뒤에 해당되는 무늬고요. 겉면에서는 이렇게 기울기만 보이지 이런 줄 라인이 생기면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이 단단마다 다 생겨 있죠. 이렇게 줄 라인이 뒤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요. 겉에서는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무늬뜨기, 헤링본 무늬뜨기만 보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쭉 이 무늬뜨기를 겉면에 한 단, 뒤집어서 뒤에서 한 단, 거꾸로 한 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폭이 23cm였을 때 한 25cm까지 이 높이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떴어요. 바닥 폭보다 한 2cm 정도, 1, 2cm 정도나 3cm 정도 더 뜨면 대부분 비율이 좀 맞거든요. 하고 위에 이제 빼뜨기라는 걸 한번 돌렸거든요. 여기 입구 부분이요. 힘 좀 받으라고 거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 수업을 회원님들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야. 체크 한번 하고 가시면 뜨실 때 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이렇게 줄 라인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겉면 무늬 마지막 이제 왔는데 어디서 가끔 그 줄 라인이 잘못해서 겉면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빼뜨기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뒤에 무늬 할 때 이렇게 빼뜨기 하고 뒤집어서 이제 기둥 세우고 첫 코 이제 짧은뜨기 했어요. 이때 뒤에서 짧은뜨기 해야죠. 이렇게 뒤에서 짧은뜨기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꼭 코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뒤에 무늬는 이렇게 뒤에 보면 이 체인이죠. 이렇게 찔러 넣어야 되는데 이제 뒤를 확 꺾어서 보지 않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꼭 체인 코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뒤에가 반줄이 남는 거예요. 원래 코에는 뒷면을 보면 뒤에서 이렇게 꺾어서 넣고 여기 반줄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 라인이 안에 쪽으로 생기는 건데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확 꺾지 않고 뒷면을 보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이게 딱 코처럼 모양이 똑같잖아요. 체인코가 이거나 여기 체인코나 그죠?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뒤에 줄 라인이 이렇게 한 줄 반줄이 남아서 잘못 뜨게 되거든요. 그 줄 라인 뒤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점이 뒷면 그거 할 때는 뒷면을 확실히 보셔서 뒤에 체인, 그러니까 뒤로 반 넘어가 있어요.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무늬뜨기 재밌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 끝까지 해보고 끈 뜨는 법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높이까지 파우치든 가방이든 뜨셨으면 저는 맨 입구 부분에 힘 좀 받으라고 빼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모든 가방에. 그럼 여기가 힘을 좀 받아서 입구 부분이요. 그럼 빼떼기를 할 때 이제 여기 보면 뒤집었어요. 이제 빼떼기는 뭐 기둥코를 안 세워요. 왜냐하면 단높이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첫 번째 체인 말고 두 번째 체인부터 이렇게 뒤로 빼는 거, 빼떼기를 이렇게 한 바퀴 하는 거죠. 이렇게 쫙 빼는 거 뒤에까지. 이렇게 그러면 위에 이렇게 체인이 한 단 더 얹어지면서 여기가 힘을 좀 받아요. 두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볼게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어요. 여기 뭐 하나 정도 뭐 하셔도 되고 이렇게까지 해 놓고 가위로 잘라 커팅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실을 잡아 빼세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방법 여러 번 다른 채널에서 소개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그냥 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체인이. 첫 번째 여기 짧은뜨기 했던 이 부분에 돗바늘에 껴서 실을 이렇게 가져오고, 잘 볼게요. 이렇게 체인 하나 만들어 주는 것처럼 여기서 실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가운데 채널에 넣어서 뒤로 실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여기도 꼭 체인이 그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 생기죠. 이렇게 하면 이음새가 깔끔하게 어디가 시작점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표를 안 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남은 실은 왔다 갔다 안쪽에 서너 번 지그재그로 아무데나 하는 거죠. 편물에서는 매듭을 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실선을 감춰주는 게 더 깔끔하고 더 표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4~5번 해주고 잘라주시면 마무리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파우치처럼 떴던 요런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퍼만 안에 다시면 요런 예쁜 파우치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미니 토트백 여기 설명드렸듯이 끝만 이제 새우 각뜨기로 해서 새우 코드 뜨기로 해가지고 달아주면 이런 예쁜 가방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끈 뜨는 법 설명드려 볼게요. 사각 새우 코드 뜨기 아니면 뭐 오각, 내가 이제 손에 따라 실에 따라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각하고 오각 한번 뜨는 법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코를 바늘에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꼬인 부분을 잡으시고 감아서 빼오면 매직링처럼 만드는 원이 만들어지죠. 이 원에다가 단높이 사슬코 하나 세우시고 이 원에다가 내가 원하는 코스만큼의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사각 해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짧은뜨기, 세 번째 짧은뜨기, 네 번째 짧은뜨기. 그럼 내가 네 코의 짧은뜨기를 했으면 사각 새우뜨기라고 하는 끈을 뜰 수가 있는 거고요. 뭐 5코의 짧은뜨기를 하면 오각에 해당되는 끈을 뜰 수가 있고요. 뭐 6각, 7각 내가 원하는 코스만큼을 이 원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사각 했어요. 해볼게요. 여기 쉬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럼 이 원을 잡아 당겨서 원심을 모여 놓으면 이 편물을 뒷면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뒷면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줄 라인 보일까요? 여기 바늘에 걸려 있는 거 바로 밑에 얘랑 얘랑 두 줄, 한 짝이에요. 그 옆에 두 줄, 두 번째 짝, 그 옆에 세 번째 짝, 네 번째 짝,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뜨기 4개 한 거가 이렇게 4코로 보이는 거죠. 뒷면을. 내가 5개 쓰면 이런 짝이 2개씩 짝 지어진 게 5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해놓고, 아, 얘가 첫 번째 내가 떠야 하는 첫 번째 코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이 두 줄을 한꺼번에 바늘에 찔러 넣으세요. 찔러서 실을 끌고 이 앞으로만 빼오고 두 줄을 한꺼번에 같이 빼는 짧은뜨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옆에 또 두 줄이 보이죠? 얘랑 얘. 이 사이로 빼오고 같이 짧은뜨기. 그럼 바로 옆에 또 있죠? 가져오고 짧은뜨기. 그럼 바로 옆에 또 있어요. 두 줄. 가져오고 짧은뜨기. 옆에 또 있죠. 계속 이렇게 회오리를 타게 되면서 원심이 나선형으로 계속 떠지게 돼요. 이렇게 또 두 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바늘에 걸려 있는 거 아까 바늘 밑에 두 줄이 한 짝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맞죠? 제가 지금 사각으로 했으니까 4코의 짧은뜨기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이 두 줄씩 하는 게 바늘에 걸려 있는 바로 밑에서부터 쉬었을 때 4개가 딱딱 맞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쉬어봐도 이게 4개가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어느 순간 끈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졌다거나 뭐 넓어졌다거나 그럼 한번 의심해 보시고 이걸 한번 쉬어보세요. 아, 내가 처음에 4개로 시작했는데 4개가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가 부족하거나 많으면 일단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르고 그 위치를 다시 찾으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런 코드뜨기라고 하는데 새우 코드뜨기 이렇게 해서 끈을 뜨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각으로 해서 이 끈뜨기를 했어요. 길이만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꿰맨 거죠. 끈 길이는 뭐 보시면 대충 가방 크기에 따라 조절하셔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8cm 정도 했네요. 어떤 회원님들은 이게 너무 사각을 했더니 너무 쫀쫀해서 오각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그건 이제 하시는 분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그럼 오각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그럼 만약 오각으로 하고 싶어요, 뭐 육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실을 윙을 이렇게 잡고 단높이 세우고 여기에다가 5개의 짧은뜨기를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5개 하면 마찬가지예요. 실선을 잡아 당겨서 뒷면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5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맞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제가 집어넣어야 할 첫 번째 코 거기에 실을 갖고 와서 짧은뜨기 또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옆에 또 돌려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조금 더 사각보다 한 코가 더 많으니까 조금 더 굵은 끈을 뜰 수가 있어요. 5개 맞는지 또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이렇게 이 뜨는 걸 아시면 나중에 뭐 매듭끈 같은 거 내가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해서 여러 가지 키링의 끈이든 뭐 가방 끈이든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끈과 몸판을 다 떠 놓으셨으면 마지막 단계로 여기 이제 끈을 여기 가방에다 꿰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과 여기 끈 여기 사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꿰매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어떻게 해요? 라고 회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꿰매는 방식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율에 맞춰서 가방 끈의 폭을 정하셔야죠. 여기 이제 23cm 정도 폭 했을 때 저는 이 간격이 한 10cm에서 11cm 정도 사이 간격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지점을 이제 보시고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뒤에서 여기 빼뜨기 한 체인 그 사이 간격이요. 그걸로 이제 한 부분을 왔을 때 그 다음 단으로 이렇게 찔러서 뒤쪽으로 빼면서 여기 이제 끈의 한 굵은 부분을 여러 겹을 이렇게 일단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해놓고도 이제 비율상 맞는지 이제 완벽하게 꾸밀기 전에 여기 약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눈여겨 보셔서 잘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또 여러 번 이 부분을 이렇게 감침질 하시면 여기가 막 밉게 되니까 가로 콧땀으로 이렇게 그 사이 체인과 체인 이런 사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겉에서 표가 잘 안 나요. 뒤에 또 이게 뒤로 찔러서 뺄 때 끈의 한 부분을 또 걸어야죠. 하면서 꽉 잡아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꼬매면서 비율을 일단 보셔야 돼요. 얘가 꿰매다 보면 난 여기다 하기로 했는데 살짝 비틀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도 겉에선 그렇게 표가 많이 안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홈질하듯이 박음질하듯이 왔다 갔다 계속 여러 번을 하면서 여기 끈의 폭만큼 그 두께의 면적만큼을 꿰매 주셔야 돼요. 가운데만 계속하면 이거 붕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안정감 있게 여기를 이렇게 여러 번 해주시고 뒤에 보면 이렇게 붕 떠 있는 이 부분을 여기에 걸어서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감침질 같은 걸 하셔서 실선을 뒤로 이렇게 여러 번 타고 내려오셔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